네, 테러 방지법을 둘러싼 여야의 삿바 싸움이 치열합니다. 어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원내대표 이렇게 2+2 회의가 열렸습니다마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당은 국민안전법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국민사찰법이라며 반대를 굽히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여야 의원 모시고 테러 방지법과 관련해 집중 토론 나눠보겠습니다. 네, 새누리당의 하태경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최민희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도 나를 세워서 좀 토론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네, 그럼 먼저 화면 보시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일차 타격 대상은 동족 대결의 모략 소굴인 청와대와 반동통치 기관들이다. 박근혜 역적 패당이야말로 이 땅에 살아 숨쉴 자격을 상실한 지 오래다. 많은 국민이 희생을 치르고 나서 통과를 시키겠다는 얘기인지. 이 괴물 국정원 대한민국으로까지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서로 오래 했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부둥켜 안고 있고 이게 지금 정신 나간 짓이 아니고 도대체 무슨 짓입니까 이게 지금. 야당 의원들 제발 좀 정신 좀 차리고. 네, 이렇게 국회 상황이 말이 아닙니다. 지금 두 분 모셨습니다만은 하태 의원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북한이 타격, 청와대 타격까지 얘기했어요. 과연 이 시점이 우리가 테러 방지법을 시급하게 처리할 만큼 북한의 테러 위협이 고조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우선? 근데 실제로 북한이 과거에 암살을 한 적이 있고 누구를요? 이한영이라고 이한영. 예. 김정은의 아저씨 정도 네.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테러 협박을 실제로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도 포함됩니다. 네. 시칼이 날라와가지고 네. 태경 곧 죽는다. 네. 그리고 북한이 했다는 게 확실한 게 민족의 존엄에 도전하는 네 주둥아리 닥쳐라 이런 네. 아니면 처단할 것이다. 근데 이런 말씀 그렇지만 야당 의원님들 중에는 테러 위협을 직접 받아본 분이 없을 거예요. 저희 당만 하더라도 저뿐만 아니라 조명처럼 네. 지금 24시간 그 경호 인력이 네. 같이 붙어 다니거든요. 네. 그리고 북한 인권 운동하는 분들, 고영환 그렇죠, 박사도 탈북자분들, 꽤 거의 40몇 명 정도 명단, 테러 명단이 해외에도 뿌려졌어요. 네. 이 사람이 해외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몇 년간 공항, 철도, 지하철 이런 데 해킹을 시도했어요. 네. 정보를 빼내가려고. 정보 빼내려는 이유는 이 물리적 테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형 시설에 대한 테러 움직임도 있고 그리고 국내 이석기 아로그룹 보면 국내 종북 세력과 결탁해서 송전탑을 파괴한다든지 또 그 유류 저장소를 파괴한다는 계획을 실질적으로 논의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것뿐만 아니라 또 IS도 우리나라를 테러 타겟국으로 지정을 했어요. 네. 69개국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테러 관련 사람들을 처벌하거나 이런 법이 없어요. 입법이. 예를 들어서 해외 테러 단체 조직원이 북한하고 연계될 수도 있는 국내에 들어왔다. 근데 그냥 조직원이에요. 아직 아무 일도 안 했어요. 네네. 그런데 위험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처벌할 조항이 없어요. 테러를 일으키기 전이라도 예방 그렇죠. 차원에서 잡아야 하는데 지금 똑같잖아요. 현재 법상으로는 그렇죠. 못 잡는다 이 말씀이죠. 세월호 나고 나서 하면 늦잖아요. 네. 대형 테러 나고 나서 하면 늦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김군이라고 고등학생이 네, IS 가입했잖아요. 네. 미리 이 정황을 알아도 사전 차단을 못 해요. 지금 법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입법 미비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급히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네, 하태원 의원이 지금 당장 이런 북한의 테러 위협, 그다음에 IS의 테러 위협도 있다. 당장 해야 된다. 야당은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테러 위협이 그만큼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일단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네. 네. 테러를 막자는데 그리고 테러를 예방하자는데 반대하는 국민은 한 명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건 이제 하태경 의원께서는 이제
충분한 예방적 조치를 할 법안이 없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사실은 지금 현재 국정원에게도 정보 수집권이 있고요. 정보를 작성할 수도 있고 그걸 배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항공기 테러나 정말 개인에 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취할 수 있는 법 제도가 다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큰일이죠. 그동안에 없었다면 큰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건 이게 흑백 논리에 빠져서 지금 중요한 헌법적 가치 두 개가 충돌하는 것이거든요. 네. 국가 안위를 보장하고 국민의 신체와 안전을 보장하라는 헌법적 요구와 이게 잘못하면 국민의 기본권, 사생활 침해한다는 그 두 가지 중요한 가치가 충돌하기 때문에 저희는 좀 신중하게 논의를 해서 결정하자. 그리고 이제 국가 비상사태라고 직권상정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직권상정할 사안이냐, 과연 국가 비상사태냐, 이건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국가 비상사태라면 몇 가지 기본 조치 취해야 할 게 있거든요.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경찰이 비상태세에 돌입해야 되고요. 네. 공무원의 최대 3분의 1까지는 비상근무를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군에서도 이제 비상태세를 갖추는 어떤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경찰청장께서는 해외에 나가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것을 비상사태로 보기는 어려워서 아까 하태경 의원께서 말씀하신 지금 북한이 과거 불바다 발언했을 때 우리 굉장히 불안했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런 불안한 발언이 아주 협박적인 발언이 오가는 건 사실이지만 그 정도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기본 시스템이 있으니 독소 조항 없이 그러니까 국민의 신체와 안전을 정말 보호하면서 기본권을 덜 침해할 수 있는 네. 사실 기본권은 침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테러를 막다 보면 네. 그런 위험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최소화시키는 그러니까 좀 수정안을 통과시키자 논의를 조금만 더 해보자 저희가 이런 입장이지 예.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네.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다. 일부 네. 독소 조항을 좀 제거할 수 있도록 여야가 한번 협상을 해보자. 뭐 이런 취지의 그런 말씀이시네요. 것입니다. 네. 네. 그럼 말씀하신 독소 조항이라는 게 네. 정확히 어떤 건지 좀 짚어주시죠. 제가 아주 제가 먼저 얘기 좀 뭐 반론 아, 있으면 네네. 짧게 해주시죠. 반론. 네. 예,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직권상정을 지금 안 하고 네. 만약에 비상사태가 내려지고 그때 법 통과시키자라고 네. 하면 국민들한테 얼마나 욕먹겠어요. 네. 소액고 양간 아, 형태의 그러니까. 격이 된다. 그리고 그거는 경찰이 아닙니다. 비상령을 지금 내가 얘기 좀 하고 네. 경찰이 비상령을 내렸다는 것은 네. 사태가 막 발생하고 진행 중일 때만 해당되는 거예요. 네. 조짐이 있다고 경찰이 비상령을 발생하지. 근데 비상령을 내렸는데 불 꺼야 됐는데 네. 소방장비 지금 구하자? 뭐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국정원의 정보 수집권 말씀하시는데 야당이 제시한 그 테러 방지법은 국민 안전처 중심이에요. 네. 네. 국정원이 다 지금 정보 수집권 있으면 그거 할 필요가 없죠. 야당은 왜 국민 안전처 중심의 테러 방지법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모순되는데 국정원이 뭘 못하냐면은 예를 들어 테러 단체 조직원이 송금을 했어요. 네. 그럼 국정원이 그 금융 정보를 봐야 되잖아요. 현행법으로는 못 보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뿐이지 정보 수집권이 이거 아, 그래요? 뒷받침할 수 있는 그리고 테러 단체 조직원이 IS랑 혹은 어디 북한의 조직원이랑 통화를 했어요. 그럼 이거를 추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지금은 통화 내용은 물론이고 알 수도 없고 누구랑 통화했는지 기록도 알 수가 없어요. 도청 감청은 물론 통화 기록조차 알 알 수 수 없다. 없어요. 예. 제가 반론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예를 들면 불이 났는데 그때 소방차를 준비하고 말이 안 되죠.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여당이 현재 있는 우리의 대테러 시스템에 대해서 너무 평가를 정말 낮게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도 소방호수 있습니다. 소방차 있습니다. 다만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그 조치를 네. 누구 중심으로 할 것인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정원이 그거를 할 국정원 것이냐? 중심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혹은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한 네. 그런 조직에서 할 것이냐를 논의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직권상정을 하는 것은 사실은 약간 그 모순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국가 비상사태가 되어서 이 논의를 하자. 그거 저희 아닙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막 불이 나서 막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불이 날 수 있는 조짐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다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으로 불막을 준비를 해놓고 네. 예, 그리고 이제 요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요 법안은 독소 조항을 좀 논의해서
약화시켜서 통과시키자 지금 이런 말씀을 그러니까 드리고 지금 있는 자꾸 겁니다. 모순되는 게 기존의 제도로 충분하다고 하면 네. 아무런 법이 필요 없어요. 근데 야당은 국민 안전을 중심에 테러 방지법을 내놨어요. 근데 기존의 제도로 충분한데 왜 새로운 법을 내놓습니까?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자꾸 모순되게 말씀하시는 아닙니다. 그걸 모순이라고 하시면 곤란한데 예를 들면 야당이 법안을 낸 게 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지금 지적을 참 잘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당 법안을 보면서 국민안전처가 세월호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굉장히 얼기설기 임시방편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이거든요. 죄송합니다만 그런 조직에 이 테러 주요 업무를 주는 건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그래서 야당이 어떤 법안을 발의했다고 해서 그게 완전하다고 생각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누군가 입법을 할 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논의 과정을 제대로 해서 그 완벽하지 못한 요소들을 최대한 보충해서 그래도 100% 완벽한 건 없겠지요. 저는 그런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초반부터 뭐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토론 좋으시죠?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독소 조항이라고 네, 주장하시는 거를 저희가 봤는데 테러 방지법 구조입니다. 자, 좀 읽어볼까요? 국정원장입니다. 주어가 국정원장은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해서 출입국, 금융거래, 통신 이용 이런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제가 답할까요? 네. 이제 조 부분이 포괄적인 규정이고요. 네. 저게 문제가 되는 건 부칙입니다. 부칙이요? 예, 아, 예. 이게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네. 부칙을 한번 보시죠. 네, 혹시 이겁니까 그러면?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한 저거는 이제 네. 2조의 네. 테러 위험 인물 규정의 모호성을 얘기하는 예. 거고요. 지금 이 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부칙의 두 가지 조항입니다. 네. 네. 그 부칙이 구조에 나와 있는 통신과 금융 네. 그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네. 부칙에 보면 FIU법을 개정해서 영장 없이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영장 없이 네, 들여다볼 수 금융에 있다. 관련해서는. 네. 네. 그다음에 통신에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새누리당과 저희가 늘 부딪히는 부분인데 토론에 나와서 네. 이게 사실은 새누리당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리고요. 저희 당에서도 너무 포괄적으로 영장 없이 한다고 주장한 부분도 사실은 일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조 부분과 관련해서 네. 부칙을 개정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통비법이라는 걸 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통신 비밀법. 네, 근데 그 부분은 지금 우리나라는 엄격하게 감청을 금지하고 있고 사실상 못하게 되어 그렇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통비법 7조에 보면 예외 조항이 있는 거예요. 네. 특별하게 국가 안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네. 통신 제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네. 그럴 때는 법원에 영장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제 국가 안전 보장에 대해서 상당한 위협이 예상되는 경우에 테러 관련 구정이 이번에 들어가게 되는 네, 것이죠. 그러면 이게 뭐하고 연결되냐? 8조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8조 1호에 보면 이제 그 예외적인 긴급한 상황에는 영장 없이 할 수 있게 한 네. 부분이 8조에 연결되어 그게 있기 문제라는 때문에.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연결된 7조 1항의 규정을 바꾸는 거. 네. 그리고 8조 1항에 나와 있는 긴급한 조치의 7조 1에 해당하는 복잡하죠. 그건 복잡하긴 한데 결국 영장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날 수 있고 생길 네. 수 있고 네. 또 하나는 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감청은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고 사실상 지금 못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영장을 발부해서 감청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겁니다. 결론은 남용될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네. 일반 국민들까지도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 이런 주장이신 거죠? 그렇게 될 아주 가장 우려가 나쁘게 크다. 봤을 때 예. 그런 우려가 있다 이렇게 근데 말씀드릴 수 최 있습니다. 의원님이 솔직히 인정하신 것 같은데 지금 야당에서는 온 국민이 감청당할 수 있다. 내가 도청당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선동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네. 근데 인정하셨지만 감청이 불가능해요. 왜? 지금 우리나라 통신 회사에는 감청 설비가 없어요. 네, 지금은 없- 법에 의무화가 돼 있지 않아요. 네. 사실 그것도 문제예요. 그게 왜 테러를 네. 정보를 막 주고받고 아, 긴박한 예, 상황에서는 예, 예.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통화 기록만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저 사람 누구랑 통화했는지. 네. 그러니까 이러니까 정말 테러 분자들이 막 이렇게 음모를 꾸며가지고 할 경우에 긴박한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한 구조로 돼서 우리 굉장히 테러 취약한 나라예요. 테러 예방 차원에서 취약한 나라예요. 예,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이제 감청 영장이고 이건 이제 다 거짓말이고 감찰이 불가능한데 네. 그다음에 이제 통화 기록을 보는 것도 네. 지금은 검찰이나 경찰은 요청해서 다 보잖아요. 내국인은 다 그 고등법원 수석부장 판사의 영장이 필요해요. 네.
국정원도 똑같아요. 네. 단 예외는 뭐냐면 그 부분을 좀 잘못 아시고 계신 것 같은데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지금 외국인들이 해외 테러 단체랑 연계된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로 IS 깃발 흔들고 얼마 전에 북한산에서 그 깃발 흔들었다고 했다고 하고 네. 이제 이런 사람들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국내법은 내국인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못하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만 대통령이 허가를 해서 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리고 지금 테러 관련해서 지금 의심받고 있는 인물이 네. 국정원에 우리가 물어봐서 한 몇 명쯤 될 것 같냐. 네. 그럼 내국인, 외국인 합쳐서 50여 명이래요. 네. 지금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 전 국민이 도청당할 수 있다. 이런 확대 식의 해석이다. 이거는 거의 뭐 공포 마케팅이죠. 요거는 네. 지금 반론을 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미방이기 때문에 지금 통비법 개정안 올라온 건 아시죠? 서상기 의원께서 통신사에게 의무적으로 감청 설비를 이제 가지고 있게 하는 강제 조항이 들어있는 통비법 개정안이 지금 미방에 올라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아직 미방에서 논의를 시작 못해서 사실은 테러 방지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한 부분입니다. 그게. 그래서 네. 그건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장 없이 이제 감청을 할 수 있다 없다 이 부분은 네. 지금 현재 상태는 정리를 해드렸잖아요. 네. 이게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고 고등법원 수석 판사의 영장이 있어야만 네. 예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 부칙에 보면 통비법을 고치라고 되어 있는데 그 통비법의 예외 조항이 국가 안전 보장이 들어가 있고요. 네. 거기에 이 통비법 2조 8호가 얘기하는 테러 행위에 대해서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그렇게 고쳐라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근데 외국인도 그럼 영장 없이 그 부분을 지금 감청을 설명해 할수 드리려고 있다. 네. 하는데요. 7조 1호, 7조 1항의 1, 2를 보면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근데 그게 연계 조항에 8조가 있습니다. 네. 지금 가지고 계시면 8조를 좀 봐주시면요. 통비법 8조 1호에 보면 긴급 통신 제한 조치의 심화 버전이 있는데요. 네. 거기 보면 구체적으로 심각하고 긴급한 상황을 열거해 놨고요. 또 거기 보면 제7호,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자. 이건 내국인이잖아요. 1호의 규정. 네네. 그 내국인에 대해서도 법원의 허가 없이 통신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네. 8조에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다. 근데 이것도 제가 요 말씀까지 들어야 되는데 36시간 이내에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요 8조, 7조 1항하고 8조 1항이 연결되었을 경우 네. 사실은 여기에는 국정원에 대한 불신이 들어가는 거죠. 네. 불신이 들어가서 이제 여러 가지 우려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네. 예를 들면 전 국민을 무차별적으로 감청할 수 있다. 이것은 그거 선동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네. 근데 제가 들어봐도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한 명도 안 계셨어요. 그렇게 될 수도 있다. 네.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그러니까 이 하셨기 부분이- 때문에 네. 저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당에서 취해 주어야 할 태도는 야당 선동하지 마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그리고 일부 국민들이 문제 제기를 하면 그럼 조금만 시간을 두고 그게 일주일이 되겠습니까? 저는 일주일 정도 논의하면 될 것 같아요. 여야가 마음을 열고 저는 여당이 테러를 방지하겠다는 충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 걱정하는 걸 좀 여당도 여당도 이해해 이해해 주시면 네. 이게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토론할 게 많으니까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런데 말이죠. 이 테러 방지법이 비단 현 정부에서 이렇게 입법화된 것만은 아니거든요. 과거 정부에서도 있었는데 자,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테러 방지법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안보다 국정원에 대한 통제 장치가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 16대 국회에서 테러 방지 법안을 보면 국정원에 국가 대테러센터를 설치하고 17대 국회에서는 국정원에 정보 수집 및 테러 혐의자 조사 추적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네. 들으신 것처럼 지금 이전 정부에서도 추진했었는데 그때는 통제 장치가 네. 더 많았다 이런 말까지 네.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야당이 되니까 반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제가 하는 것 답할까요? 같습니다. 먼저. 제가
네, 네, 먼저 저는 그 김대중 정부 버전을 선호합니다. 네. 지금 우리 현 지금 테러 방지법이 굉장히 약한데 네. 사실 야당 눈치 보고 있어요, 국정원이. 아, 그래요? 눈치 보신 근데 거예요. 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 조사해서 추적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마침 테러가 임박했다, 뭘 하려고 한다 하면 체포를 해야 되는데 네. 체포를 국정원이 못 하게 돼 있어요. 경찰에 연락해야 되고 뭐 이런 식이 돼 있어요. 네. 바로 국정원이 영장 해가지고 체포영장 해가지고 못 하게 돼 있는데 김대중 정부 때 발의했던 그 법안은 바로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국정원 직원이. 네,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 차이가 뭐냐면 지금은 그 수사를 못 하게 돼 있어요, 국정원이. 아, 그래요? 이 법은 네. 이제 행정 조사만 해요, 조사만. 근데 수사는 검찰이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국정원법은 국정원 직원이 수사, 체포를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네. 훨씬 테러 예방 차원에서는 거의 강력하죠. 네. 강력하고 그러면은 이제 당시 국정원은 인권 탄압 없었고 지금은 갑자기 많아졌냐. 네. 김대중 정부 직전이 80년대, 90년대를 지나면서 국정원의 문제점이 훨씬 많았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불가피하다. 네. 왜냐하면 딴 데서 할 데가 없다.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교통사고 난다고 도로 안 닦을 건 아니잖아요. 네.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뭐 턱도 놓고 예. 무슨 뭐 신호판도 놓고 하는 것처럼 예. 국정원밖에 할 데가 없어요, 이걸. 예. 그래서 일단 국정원은 전제로 하고 이것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은 8, 90년대 국정원보다는 인권십이 훨씬 줄었어요. 물론 잘못한 거 있죠. 근데 권한 남용하는 거는 검찰이나 경찰도 똑같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야당 의원님들이 국정원에 대한 일단 히스테리가 있어요. 저기는 실제로 그랬어요. 이종구 원내대표 국정원은 절대로 안 된다. 국정원은 벌 받아야 될 조직이지. 네. 그래놓고 또 어제는 국정원 된다고 입장 바꿨어요. 정의화 의장 중재안 수용을 했거든요. 여기까지 듣고 최민희 의원 제가 반론 듣겠습니다. 네. 답변하죠. 사실은 김대중 정부 때 그 국정원을 강화해서 이런 테러 방지법 예. 만들려는 건 그건 배경이 있습니다. 네, 어떤 2001년 9.11 테러가 있었고 아, 예. 사실 9.11 테러의 그 TV에서 그 건물이 무너지는 광경을 본 사람들은 테러가 정말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됐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남북 대치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테러 방지법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버전이 김대중 정부 버전이 있고 노무현 정부 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번번이 이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왜 통과 못됐냐면 그때는 야당이 반대해서 통과 못했다기보다는 그때 야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나라당인데 한나라당이 이 법안들은 야당 탄압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 그걸 분명히 했거든요. 예. 그러나 그것 때문에 못한 것이 아니고 이제 예를 들면 참여정부 때는 이게 정보위를 통과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보위는 비공개잖아요. 그러다 보니 논의가 진행이 돼서 통과를 했는데 법사위로 넘어오니 이게 공론회장으로 나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사회 반대, 뭐 변호사 단체 반대, 그다음에 심지어 지금 천정배 대표께서 당시 이제 법사위원장이셨잖아요. 그러나 반대하셨습니다. 이게 너무 테러 개념이 모호하고 그다음에 기본권 침해 소지가 많기 때문에 반대한다. 그래서 통과되지 못했고 이게 더 재밌는 것은 사실은 김근태 네. 선배가 그때 원내대표셨어요. 네. 그런데 이 법안을 보고는 고문 피해자잖아요. 정보기관에. 그런 내가 이런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강한 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 그래서 통과를 못 시킨 것이고요. 저는 딱 이번에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여당에서 무슨 일을 할 때 과거 정부도 이랬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과거 정부가 완벽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만약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완벽했다면 새누리당으로의 정권 교체가 안 되었겠죠. 그러니까 저희들의 잘못, 과거 저희 정권 쪽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법안들을 시도했고 그게 우리 당 내에서 반대해서 네. 통과 안 되었으니 그런 수많은 경험을 가지고 좀 합리적으로 토론해서 저희가 그렇게 안 된다는 독소 조항 몇 개만 네. 한 번 더 생각해 봐주시라. 근데 이걸 안 받아주신다면 민주주의는 다수결 원칙이잖아요. 예. 그거 저희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필리버스터 중단하고 표결 갈 수 있는 겁니까? 아니 그거는 의논을 한 다음에. 그건 충분히 의논을 해야죠. 그런데도 집권 여당이 우리는 그거보단 이쪽 가치를 고집하겠다. 그럼 국민들께서 이건 집권 여당에게 맡겼으니 네. 너희가 민주적 절차에 따라 표결해라. 그럼 저희 반대하겠지만 네.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말씀드리는 거죠. 국민께. 저희는 기본권 침해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이 정부는
이쪽 가치를 더 중요하게 보고 사실은 저희가 보기엔 그건 좀 의심이 간다. 총선용이라는. 네.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수밖에 저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는 테러 방지법 이제 10몇 년이 넘었어요. 네. 그리고 아니 근데는 반대해온 이유가 야당 때는 왜 반대했냐는 또 질문이 있었어요. 그거 답해 보세요. 한나라당 때 네. 야당 탄압 소지가 있어서 반대한다가 그러니까 입장이었습니다. 제가 당시 국회의원이 아니어서 그건 세부적인 건 모르겠는데 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김근태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통과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아니죠. 당시에 말씀을 그렇게 네. 하시면 곤란하죠. 아니, 그리고 법사위원장도 반대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나름대로 균형 감각이 있었어요.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네. 그리고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소위 이 국민들이 알기에 강경 좌파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제가 볼 땐 반대하고 있는 것이고. 잠깐만요. 그리고 지금도 그래요. 아니, 제 이야기 좀 합격이 끝나고 아닙니다. 아까 말씀 요 많이 부분은 하셨잖아요. 아닙니다. 말씀 좀 잠깐만요. 끊어주세요. 요 말씀 부분은 좀 얘기해야 될 말씀, 것 같아요. 말씀 끝나고 해주세요. 네, 마무리 좀 이제 해주세요. 마무리. 예, 마무리를 지금 시작했어요. 해주세요. 지금. 네, 일단 마무리를 지금 하시죠. 시작했으니까. 정말 죄송한데요. 너무 아니, 불편한 말을 하십니다. 네, 일단 거기다가 마무리하시죠. 네. 국정원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계속 반대해 왔어요. 네. 그러다가 지금 필리버스터는 좀 필요하다고 보지만 선거를 인질로 잡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신청한 사람 다 하면은 선거를 연기해야 돼요. 그리고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을. 그러니까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긴박한 상황에서는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가 있어요, 과반수로. 네. 그러니까 선거가 연기될 수 있는 상황이면 근데 우리나라 법은 5분의 3 이상의 의원이 동의해야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가 네. 있어요. 네. 이렇기 때문에 선거 연기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종걸 원내대표도 자기가 지금 소위 말한 독박 쓰게 생겼으니까 국정원 이제 수용을 한 겁니다. 인제서야. 네. 정의와 중재안 동의를 한 거예요. 거기다가 수용하고 또 자기가 밀릴 것 같으니까 또 이제 바뀐 거예요. 반대 명분이 독소조항 몇 개로.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국정원 자체를 반대했거든요. 그리고 여기까지 심지어 듣겠습니다. 최민희 의원님은 네. 국민 안전처로 가는 것도 반대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그래놓고 이제는 독소조항 몇 개만 고쳐주세요. 말을 확 바꾼 거예요. 아니, 잠깐만요. 네, 조민희 의원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 발언을 좀 시정해 주십시오. 그래도 제1야당 원내대표한테 히스테리 부린다. 이 표현은 전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저도 그런 표현 쓰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당시에 일부 강경 좌파들이 똘똘 뭉쳤다?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천정배 대표님이 그 당시에 법사위원장인가 그랬는데 지금 국민의당의 대표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강경 좌파라고 말씀하시면 국민의당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건 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실 때 지금 협상이라는 건 이런 거 아닙니까? 새누리당과 대통령께서 저렇게 간절하게 말씀하시니 그러면 우리 당이 양보할 수 있는 최대치를 양보해 보자. 네. 그렇게 저희 당에게 바꾸라고 지금 요구하시면서 바꾸니까 말 바꿨다고 하시면 저희 당은 계속 고집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적은 곤란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국정원의 과거에 흑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들도 사실 국정원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고 2012년 댓글 사건을 당한 저희 당 입장에서는 국정원에 대해서 어떻게 인상이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국정원 중심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이걸 국무총리 중심으로 할 거냐 국정원 중심으로 할 거냐 국가안전처 중심으로 할 거냐 이런 네. 논의라는 겁니다.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저희 입장에서 네. 국정원한테 예를 들면 전반적인 수사권 주고요. 지금은 아주 제한적인 수사권이 있습니다. 항공기 테러라든지 폭발물 관련한 수사권이 있어요. 근데 이 수사권 확대하고 추적권, 조사권 다 주자는 거잖아요. 그걸 저희 당이 선뜻 동의할 수 없는 거 너무 당연한 건데 그러나 대통령께서 저렇게까지 하시니 네. 그러면 국정원을 동의하겠다는 이거를 말 바꿨다고 하시면 안 되고 대통령 말에 대해서 동의해 준 거잖아요. 네. 그리고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을 냈을 때 저희가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을 빨리 해결하고 싶어서. 그다음에 또 하나 수정해야 될 것은 선거를 볼모로 그동안에 잡아오신 건 사실은 여당이시지요. 네. 노동법과 연계하고 뭐하고 연계했던 거. 그리고 저희가 지금 선거구 획정안이 아직 안 올라와서 네. 26일 날 처리하려다 못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당 내에도 필리버스터를 계속해서 국민께 더 우리 입장을 알리자는 분도 계실 테고 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께 솔직히 고백하고 네. 선거를 늦추면 이건 정말 이거야말로 선거 비상사태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지지자들에게 비난을 받더라도 그런 건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입장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거를 볼모로 뭐 한다 이런 말씀은 네. 사실은 주로 야당이 선동할 때 쓰는 말을 요즘은 여당 의원들께서 너무 많이 하시는 것 지금 같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네.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입장이 바뀌면 사과를 해야 돼요.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국민들이 생각할 때 야당이 계속 발목 잡는다고 느끼는 것은 처음에는 A라는 명분으로 반대를 하다가 슬그머니 B로 바뀌고 네. 여기에 대한 정확한 해명이 없어요. 처음에는 국정원은 상 받을 조직이 아니라 벌 받아야 됩니다. 네네. 근데 지금 국정원은 상 받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입장이 180도 바뀌었어요. 네. 그럼 왜 국정원이 상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입장이 바뀐 것에 대한 사과와 해명이 필요한데 협상에 네. 가는 그러니까 과정이라고 완전히 말씀하시죠. 비즈니스로 해요. 정치는 대의 명분이 필요한데 대의 명분 하나도 없고 자기들이 불리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치를 하기 때문에 계속 비판의 화살이 네네. 떠나질 않는 것이다가 하나 있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좀 짧게.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은 네네. 정의와 중재안을 저는 수용할 수 있다고 봐요. 이정걸 원내대표 수용했잖아요. 근데 네. 수용했으면 끝내야지 네. 독소조항 또 발목 잡을 거를 좀 해놨어요. 네. 추가로. 그러니까 이걸 수용하다 끝나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원샷으로 다 끝낼 수 있게 더 이상 추가하지 말고 네. 명확히 해라. 네네. 이게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면 야당은 여태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원내대표가 받아들여도 의총에서 바뀌어버려요. 네. 이러지 않겠다. 원내대표한테 모든 직권을 다 주겠다고 모든 의원들이 동의서를 제출해야 돼요. 그래야 지금 상황이 끝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새누리당도 동의해주기가 어려워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열띤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필리버스터가 약이냐 독이냐 이 얘기까지 좀 하려고 했었고 특히 5시간 20분 동안이나 필리버스터를 하신 분을 모셔놓고 네.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제한적인데요. 지금 말이죠. 어제 있었습니다마는 그저께인가요? 더 민주회 유인태 의원이 사실 컷오프 대상으로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 넘어가는 거예요. 예, 진짜. 그러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수용을 했는데 잠시 요거 소식을 지금 그 전화가 연결이 돼 있어서 유인태 의원 연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유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이거 예. 컷오프 발표 전달 통보 받았을 때 일단 심정이 어떠셨습니까? 심정이요? 네. 올 게 왔구나 그랬죠. 올게 왔구나. 예상을 좀 하셨나 봐요. 예? 예상을 좀 하셨어요? 컷오프 대상이 될 거라는 거? 저는 좀 했어요. 저거 하면은 들어갈 확률이 꽤 있다라고. 예. 왜 그렇게 스스로 판단하셨습니까? 그거는 그 여론조사가 그 평가 항목 중에 제일 비중이 큰데, 네. 저는 아무 의정보건이 예비후보 등록이니 선거구도 획정 안 되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한 데다가 네. 또 여론조사에 아무 대비도 안 했거든요. 예. 보통 좀 대비를 하면은 이게 좀 올라가는데 그래서 여론조사 굉장히 나쁘게 나왔을 거다. 그리고 또 저 게을러서 또 동네 잘 돌아다니지도 않았고 그래서. 예. 아니 근데 어쨌든 통 크게 받아들이셨어요.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어쩔 거예요. 그럼 이번 컷오프가 좀 공정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는 생각하시는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 만들어 놓은 사람들 자체는 공정하게 했을 거예요. 예.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에는. 네. 근데 이제 평가 자체가 공정하냐면, 제가 당사자가 돼서가 아니라 공개하냐 안 하냐 저거를 깔 거냐 말 거냐 할 때 우리 당 의원들 중에 저거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홍일학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탈당을 선언했단 말입니다. 예. 후폭풍이 일어날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당에 지도부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물론 전임 때 다 만들어 놓은 거라 어쩔 수 없다고는 해도 네. 이게 정당이라는 게 정치하는 집단이면 그 지도부가 그 명단을 보고 대안이 있는가 없는가 정무적 판단을 근데 또 그렇게 하면은 이제 저기 대표가 자의로 하니 많이 또 말은 있을지 몰라도 예. 그렇더라도 좀 정무적 판단을 했으니 기계가 한 거 아니에요, 기계가. 예. 예. 그럼 유 의원님은 앞으로 예정이 좀 어떻게 되시나요? 혹시 탈당도 생각하고 계신지 아니면 당내에 남으셔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다 이런 게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이제 지역에 있는 분들, 가까웠던 분들 한테는 제가 꽤 죄송도 하고 그런데 하여튼 새로운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내가 그날 발표되던 날 바로
간부들을 모아서 그 얘기는 했는데 뭐 그날은 좀 뭐 우는 분도 있고 이래가지고 제대로 얘기를 못 했고요. 네. 이번 주말에 오늘 내일 중에 다시들 간부들 좀 만나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다시 이제 여기 올 후보를 네. 당선시키는데 우리가 힘을 모아줘야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유 의원님, 네. 전화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유인태 의원과 전화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새누리당도 사실 이게, 네. 그렇고요, 더민주도 그렇고 지금 컷오프, 뭐 공천, 살생 이런 것 때문에 저기 한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당내 분위기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당은 그렇습니다. 이제 전략 공천은 안 하고 대신에 우선 추천과 단수 추천이 있는데 네. 국민분들이 헷갈려 뭐가 다르냐 이게 다릅니다. 전략 공천은 자르고 아무나 내려보낼 수 있어요. 네. 우선 추천은 아무나 못 내려보내고 네. 여성, 장애인, 청년만 해당이 됩니다. 그 차이가 있고 단수 추천은 네. 전략 공천과 다른 게 야당한테 지든 곳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대구나 강남 같은 경우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러면 지금 이제 쟁점이 이제 마지막 하나는 게 자격 심사에서 일종의 컷오프인데 예. 그것도 자격 심사 여건이 우리 당 굉장히 자세하게 예. 세분화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마지막에 좀 주관적인 게 국민의 신망을 현격하게 잃은 자. 네. 이 부분을 가지고 아무나 날리는 거 아니냐. 네. 그 차이 때문에 지금 당이 기랑 서로 싸우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균형을 잡아가고서는 있다. 나머지는 다 합의된 겁니까 그럼? 그렇죠. 이 부분이 지금 핵심이죠. 더민주는 어떻습니까, 분위기? 저 죄송한데 필리버스터가 새누리당 공약이었다는 것만 죄송하게 오직 정말 말씀드리고 네, 마지막까지. 예, 그다음에 네. 그 필리버스터 자체를 반대하는 거 아니, 아니에요. 왜 사실은- 선거를 연기시켜가면서 하려고 하느냐는 사실은 거지. 그러니까 저희 당도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아까 얘기한 우선 공천은 저는 참 잘하신 제도라고 생각이 네. 들어요. 그런데 어떤 제도로 공천을 하건 공천은 자리는 하나인데 다수가 경쟁을 하기 때문에 예. 이게 그런 상태고 또 현역 의원들에 대한 19대 국회에 대한 분위기가 억울할 정도로 안 좋거든요. 예. 사실은 열심히 하신 하태경 의원님도 계시고 열심히 한 사람이 많은데 아주 안 좋다 보니 네. 현역 의원 물갈이론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당내 분위기는 굉장히 불안한 분위기도 있고 네. 좀 더 공정하게 공천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분위기도 있고 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두 분과 했는데요. 정말 아쉽네요. 좀 더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